지금 시간이 1시 7분 정도 되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포지션을 보시면 코스피 2171억을 현재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을 1722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선물 포지션은 7230억을 매도하고 있고 콜옵션 마이너스 51억, 풋옵션 107억. 이게 뭐냐면 외국인 포지션은 완전한 하방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코너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코너에 몰아넣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증권 용어 중에 코너 포지션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한 하방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 3863억을 매도하고 코스닥을 1246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선물은 7340억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34억 매수를 하고 풋옵션을 마이너스 41억. 이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해지 포지션이죠. 코스피는 지금 2.88%가 하락해서 2292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792포인트 3.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충격이 상당하죠. 여기는 차익과 비차익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주를 이루고 특히 비차익 프로그램이 한 1385억 정도, 전체 1600억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 모두 매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지수가 금일만 지금 현재 9포인트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304.45포인트로 지금 2.86% 이렇게 보이는데, 이럴 때는 저점 잡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2시 이후에 보통 외국인 코너 포지션과 기관 해지 포지션이 이렇게 나온다. 프로그램으로 계속 쏟아붓는 부분들이 지속될 거고요. 기관이 일정 부분 선물을 매수하면서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반부에 선물에 대해서 손을 놓으면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장중 환매수가 조금씩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지수가 올라가면서 낙추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다우 나스닥하고 중국 홍콩 H 지수거든요. 홍콩 H 지수는 우리나라 K200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홍콩 H 지수가 2.24%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 H 지수는 그냥 계속 박스권이었다. 많이 오른 것도 없거든요. 10,000포인트 부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화해에 대한 제재,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들이 있어요. 본 부품 중에 반도체 부품,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가 가장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4% 넘게 빠지고 전일도 많이 빠지고 이랬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전쟁, 여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일본 니케이 증시는 지금 1%도 채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다우 나스닥, 일본 니케이도 일정 부분 과매수권이 진행해서 여기서 당연히 조정을 보이는 구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그 조정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만 4%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150 차트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까지 하면은 거의 8%, 종합 주가 지수가 8%가 양이 이틀간 하락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은 10%, 15% 하락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냥 평균적으로 8%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예요. 코스피도 이번 주 4.41%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죠. 고점에서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된다라고 하면은 10%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고점에서 빠질 때 이 변동성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환율의 움직임은 별로 없어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3%가 넘는 하락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2시 이후에 이게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선물 매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은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 계속 나기 때문에 코너 포지션이 공매도 내지는 하방 포지션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데, 기관은 선물을 잡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
숏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데 선물로서 일정 부분 잡고 있다가 한억 정도를 그냥 놔버리면은 외국인이 그것을 위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을 준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은 쉽지 않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수 선물로 따졌을 때 금일 저점은 303.30이거든요. 다시 한번 깨러 간다.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깨러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카운터 파트너로서 기관이 일정 부분 잡다가 한 1,000억 정도로 그냥 확 놔버리면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추세 추종에서 외국인의 이런 코너 포지션과 기관 역시도 코너 포지션이에요. 하방에 쏠리는 부분들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은 카운터 파트너로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기전자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거기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인데 결국에는 반도체 때리는 거예요.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지수가 급락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되는 거죠. 키움증권 PR 2 수준인데 2% 정도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R 서포트는 금일 이 정도면은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 무너지는데 답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강하죠.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캡슐화해가지고 알약으로 만들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은 볼 거 없어요. 깨끗한 나라하고 모나리자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부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대형주가 심각하죠. 삼성전자가 3% 정도 하락하고 하이닉스가 4% 하락. 시총이익가 SK 하이닉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시총이익가 바뀌었다. 2,400 무너질 때 누가 던지냐면 슈퍼개미.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슈퍼개미들. 지분 공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트레이딩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 지금 투자 자문사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실전 투자대 우승권의 분들, 그 분들이 이익 실현을 한 거예요. 일반 개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과거와 다르게 못 오른다라고 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시장에서 그냥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공매도 제한을 걸었고요. 형평성의 문제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렇게 공매도를 또 6개월 연장시킨다라고 하면 그냥 국내에서 팔고 나가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외국계 증권사 대표가 공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해지가 안 된다. 시장이 급락한다라고 하면 자기는 그냥 앉아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팔고 나가버린다. 그거는 한국 증시의 불행이고 시장 폭락은 그 정책에 의해서 기인될 뿐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죠. 환율이 5.75원, 큰 변동성이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이익 실현 물량들, 특히 외국인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항상 움직여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움직인 거고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해서 시장이 상승한 부분들이지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간은 2시 53분 정도 됐고요. 제가 1시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3% 좀 넘게 빠지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 정도 한 0.3%, 0.4%, 1포인트 정도 지수 선물로 올랐다가 다시 빠지죠. 깨고 더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의 코너 포지션들, 이 코너 포지션들, 하방에 대한 쏠리는 포지션들이고요. 기관 역시도 하방 포지션이에요. 아까 3,000억대 기관이 매도였다가 4,000억 정도 넘어갔다가 지금 6,200억 정도 쏟아붓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얼마 안 빠져요. 0.5% 정도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급락을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 다음에 100인 이상 모이는 거 금지시키고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트럼프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 보복 카드를 애플에 대한 보복 카드를 쓴다라고 하면 세계 시총 애플 지금 현재 2,4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고 이거는 버블이다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애플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국내 증시는 더 충격이 더 클 수 있죠. 미중 무역 전쟁, 이거는 트럼프가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중국을 계속 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대응을 안 했는데 민간 차원에서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애플을 막 화형식 태우는 장면, 뭐 부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라고 해서 불매운동을 벌인다라고 하면 그게 중국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세계 시장이 막 요동치죠. 애플로 인해서 요동치는 부분들, 그건 IT 전체에 대해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응을 안 했는데 민간 차원에서 대응이 나오고 불매운동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애플 같은 경우도 같이 급락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주 크게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아직 안 빠졌는데 우리가 선행하면서 미국 증시에 한번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시 정도에 말씀드렸던 상황들, 결국에는 빠지죠. 외국인의 코너 포지션과 기관 역시도 선물로 해치 포지션을 잡는 듯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너 포지션이거든요. 결국에는 폭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관이 이익 실현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이익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전전일날 제가 슈퍼 개미들, 국내 5%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낙주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선수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봐요. 제가 트레이딩 룸에서 추천 투자대 최고의 트레이더 분 하는 거 보면 이럴 때는 그냥 보다가 그냥 집에 가요. 그냥 매매 안 하고 10시 반 뭐 이렇게 보다가 혼자 나와가지고 로비에 나왔다가 그냥 소파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사람 있나 그러다가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고, 균등 분할로 보면 코스피 몇 종목뿐이 없는 거예요. 코스닥도 비슷하죠. 뭐 코스피 200 균등 분할 보기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코 마케팅이라 무중을 발표를 해가지고 어제 무중을 들어가가지고 어제 한 10% 정도 오르고 거기서 무중 받고 오늘 3만 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이게 9월 10일 날 무상증자 입고가 되거든요. 아무쪼록 하락장에서 절대 저점을 예측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슈퍼개미 5% 지분을 가진 지분 공시한 슈퍼개미들이 물량이 나온 게 엊그제였고요. 그리고 금일은 기관과 외국인의 이익 실현 물량이에요. 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즐기시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전일 팔고 나간 개미들 안 들어오세요. 슈퍼 개미들. 그분들 뭐 투자해가지고 다 뽑은 거거든요. 지금 안 사요. 제 지인분도 그렇고요. 제 지인분 1600포인트에서 사가지고 2000포인트, 2100 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한 분도 계시고 2400까지 버티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들어오세요. 절대 지금 지수에 안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심할 필요는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위험하게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폭락이 오면 국내 한번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애플에 대한 보복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 그게 공산당이 취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지령을 받은 시민들이 단체 행동을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우려감을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많이 빠지고 있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투매가 나오게끔 얘네들이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고요.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관점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자, 차분히 성공 투자하십시오.